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원 내곡지구 개발사업 관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땅 주인들로부터 받았다는 이 동의서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고 조합 측은 동의율 요건이 충족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취재팀과 창원시, 조합까지 3자간 확인 작업에 나섰는데 동의서 상당수가 작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뒤늦게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2013년 창원시에 제출한 도시개발 지정 제한 동의서와 환지 방식 도시개발 계획 동의서입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동의서의 상당수가 다른 사업 구역 동의서이거나 토지 면적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동의 내용에 반드시 적어야 할 조합의 명칭조차 없어 사업 주체가 어느 곳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더 황당한 건 창원시가 보관 중인 동의서들이 모두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라는 것. 국토교통부는 각종 동의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필이나 사본 동의서는 동의자 수 산정에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창원시에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다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조합으로 다 줘버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서류를 못 챙겼다는 그 얘기지. 관련 사실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조합과 창원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부산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적 기재 사항을 누락한 동의서는 명백한 하자라며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본도 없고 그다음에 동의자의 수를 다시 파악할 방법도 없고 동의율을 맞게 했는지조차를 모르니까 그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신력을 잃었다고.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동의율 요건이 충족돼 창원시가 인가를 내줘 추진한 사업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날짜가 안 적겠다 이런 부분은 그 시차가 있으니까 날짜를 안 적었고 동의서 3가지 항목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서. 창원시는 동의서 위반을 포함해 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하려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사활을 걸었던 경남의 자치단체들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곳은 직원 100명 이상인 약 150여 곳. 하지만 현 정부 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현 정부 임기 내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뒤 본격 논의가 시작됐고 가을쯤 큰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김 총리의 최근 발언으로 발표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 형평성이나 이전 기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전보다 한 발 물러선 결정이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정말로 지역으로서는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엔 단비와 같아 경남 지자체들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사업입니다. 때문에 무산 결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이제 도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고 나면 이제 기초예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없거든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대선이란 커다란 블랙홀에 휩쓸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줄곧 외쳐온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게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이 LH를 혁신한다면서 인력 감축안을 꺼내 들었는데 대규모 인원 감축이 확정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경제 모두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LH 인원 1,064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 이관 축소해 838명을 줄이고 2급 이상 간부와 지원 인력 등 226명을 감축합니다. 시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정밀 조직 진단을 거쳐 1,000명을 더 줄일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경제 전반의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본사 중심 1,064명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3,000명이 우리 지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했던 부분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LH가 기여하고 있는 세수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과 산학연 연계 사업 등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원 감축 방법이 퇴직 후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는 방식이어서 신규 채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LH 입사를 목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공부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다른 데로 도전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에 밖으로 드러내진 못하지만 LH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등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8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LH 조직 개편안이 결론나게 되면 지역 사회에 또 한 번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가운데 경남에는 3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18명, 거제 4명, 김해 3명, 통영 2명, 진주, 함안, 창녕, 고성, 합천이 각 1명입니다. 창원 확진자 9명과 함안 확진자 1명은 창원 목욕탕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제에서도 지역 내 회사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돼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경남 사랑상품권 250억 원을 10% 할인 발행합니다. 다음 달 3일 오전에 발행되는 이번 경남 사랑상품권은 1회 판매하는 상품권 금액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도는 이를 포함해 올해 경남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모두 1,3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늘 창원 문화복합타운 SM타운의 사업 시행자와 운영자, 참여자에게 귀책 사유와 함께 2개월 안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최후 통첩성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 SM타운 운영위원회는 이달 안에 임시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남은 내부 시설 공사와 개관 후 발생할 적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두고 참여자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임시 개관이 어려워졌습니다. 전국 가리비 생산량의 70%가 넘는 고성군에서는 지금 가리비 수확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여의치 않은데 때마침 가리비 수산물 축제가 이번 주에 개최돼 양식 어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앵커가 간다. 오늘은 가리비 채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고성군에 있는 가리비 양식어장입니다. 11월, 12월이 가리비 제철이라서 지금이 가장 바쁜 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민들이 해수면 아래에 있는 가리비를 끌어올려서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리비는 5월에 입식해 7개월간 키운 뒤 수확합니다. 채취한 가리비는 세척 과정을 거쳐 판매장이나 식당으로 출하됩니다. 올해 킬로그램당 산지 평균 출하 가격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지난해 4,000에서 5,000원보다 올랐습니다. 수확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손 부족입니다. 노동 강도가 세고 농산일처럼 일손 돕기 지원자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해마다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주 고성군에서는 가리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축제는 온라인 위주로 열려서 관광객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올해 생육도 좋고 알도 많이 찼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여러분께서 한번 주문해 주십시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1년 내내 가리비를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어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발맞춰 인력 수급과 코로나 속 판로 개척 같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가 간다. 오늘은 가리비 제철을 맞이한 고성군을 돌아봤습니다. 어제 창원 대원강업 창원 1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업체 측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수시로 자동 설비 틈에 들어가 일해야 하는데 안전 펜스와 설비는 없었다며 회사가 작성한 사고 설비 작업 표준도 부실한 데다 명시된 내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서 49명으로 제한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어기고 2천여 명을 집결시킨 혐의로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또 창원시에서 방역 수칙과 관련해 단체를 고발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을 앞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일본의 빠른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일본에 하루빨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 재배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한 현장 시연회를 오늘 함양에서 가졌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